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업무방법서 이제부터는 업무방법서를 앞으로 업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업방 줄여서 이것도 업방으로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 보는데 텍스트로 사용하는 건 이 업방입니다. 업방인데 거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1과목이죠. 1과목. 자, 이 말을 줄여서 우리는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보험이론과 실무, 보험이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재해보험이론과 실무 2과목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 말을 길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해평가, 보험이론 이렇게도 줄여서도 부릅니다. 자, 손해평가. 자, 지금부터 우리는 1과목과 2과목을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1과목. 제가 조금씩 훈수한다고 그랬죠. 1과목 훈수. 1과목은 조건 없이 3번 정도 가시면, 제가 몇 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3번 정도 가시면 할 얘기 있습니다. 나 3번 정도 겠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3번 정도 겠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할 얘기 있습니다. 3번 정도 후 할 얘기 있음. 자, 3번 정독에 대한 기간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30일. 지금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30일 잡고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30일은 정말 아무것도 이 뜻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으세요. 왜? 정독이란 이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최소한 글씨를 읽으면 말뜻은 알아야 됩니다. 말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단어. 단어를 그걸 어떻게 찾느냐고요? 요즘 핸드폰 참 좋죠? 네이버 열고 탁탁탁탁 누르면 어학사전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견출지까지 다루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견출지 달면, 여기가 종합위험 파트로구나. 여기가 특정위험 파트로구나. 이렇게. 견출지까지 달아서 읽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손해평가 2과목이었습니다. 물론 1과목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견출지 딱 붙이면, 견출지 붙이는 동안 목차를 압니다. 그럼 내가 견출지를 붙여서 30일이면 아무것도 뜻을 모르는 분도 사전 찾아가면서 하면 30일이면 3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독 3번 하시고 나면 이런 데 보면 내가 뜻을 모른다. 뜻을 모르면 여기에다가 해서 뜻을 쭉 적어가면서 합니다. 어학사전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했으면 쭉쭉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 단어 찾다 보면 아는 단어입니다. 그거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자기도 아는 단어를 전화로 물어봤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편하게 자존심 세워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살리고 앞으로 전문가가 되고 나면 더욱더 품위 있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도 단어를 찾아가면서 하십시오. 30일이면 됩니다.
3번 정도 할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과목.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2과목이에요. 2과목인데, 2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이렇게 2과목 책에다 견출지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붙이세요. 그러면서 찾아가면 좋습니다. 다음. 2과목에는 이렇게 보면, 무엇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 때 보험금을 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금에 대한 식은 하나도, 수치는 나오질 않아요. 그 수치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수치를 주어가면서.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는, 이것은 손해평가에 대한 이론이 있고요. 실무가 있습니다. 이 과목에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실무가 바로 계산입니다. 계산. 이론은 말 그대로 어느 때,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는가.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에서는 조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론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018년 업무방법서에서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한 부분은 작년 2017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특정 위험 방식에서 변화가 좀 있었죠.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에서 변했나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변했습니다. 계산 방법이 변했어요. 나머지의 부분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특정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경작불능에 대해서 변했어요. 경작불능 몇 퍼센트였냐면 70%였는데 65%로 변했습니다. 경작불능이 65%로 변했다. 경작불능 요건이 65% 식물체가 고사했을 때 고사 말라 죽었다 이 말이죠. 고사. 이럴 때 이렇게 또 고사 나오면 이렇게 말라 죽었다 바로 하나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고사 말라 죽었다 얘기하면 괜히 잔소리 듣는 것 같죠? 자, 편한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방식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방식들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보험이 시작된 것은 2001년 2001년도에 어떻게 하느냐면 사과와 배 품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사과 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만, 특히 그때는 뭐냐면 태풍, 강풍, 또 글씨가 풍으로 적히는군요. 강풍, 네. 강풍. 그 다음에 집중호우.
이렇게 특정 위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줘야 된다, 우박을 해달라, 다음에 동상회를 하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제는 집중호흡, 우박, 동상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나요? 자, 일소피해. 일소피해가 먼저 오기 전에 뭐부터 왔나요? 지진부터 왔군요. 지진. 그 다음에 일소피해를 하면서 이번엔 뭐도 하자? 화재에 대해서도 해주자. 이렇게 자꾸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종류가 자꾸 특정하는 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특정 위험. 그러다 보니까 특정 위험하면 사과, 배 하다가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만 하냐? 그럼 우리 감귤도 해달라? 감귤하고. 그럼 너 이 감귤까지만 하냐? 아니다. 우리는 뭘 해주냐면 벼에 대해서도 해줘라. 쌀이 주식인데 왜 이건 안 해주냐? 이렇게 되겠죠. 벼. 벼만 해주냐? 그럼 벼만 주식이냐? 콩도 해줘라. 자, 그럼 콩만 해주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만 과실이냐? 포도는 아니냐? 복숭아는 아니냐? 이렇게 전부 다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 위험. 특별히 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장하는 방식이다. 무엇으로 보장을 하나요? 보험으로. 보험으로 보장하는 거니까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특정 위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위험 방식. 특정 위험 방식. 지금 2018년도에 특정 위험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동상해,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지진, 일소피해, 화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특약도 있고 일반 약관도 있죠. 일반적으로 다 해주는 게 있고 특별히 약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특정 위험이 자꾸 이렇게 품목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 이유는 종합위험에 있습니다. 종합위험.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말 그대로 종합이죠. 종합. 종합이라 몽땅 다 이런 말이죠. 자연재해는 몽땅 다 보장을 해주고 다음에 자연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새와 조, 짐승에 대한 해도 모두 다 보장해준다. 조수해. 다음 불났을 때 화재도 한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전부 다 몽땅 종합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방식. 무엇으로 해요? 보험으로.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정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특정위험 방식을 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제 단감과 떫은감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감귤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감귤이 나중에는 이렇게 종합위험 방식으로 넘어오지. 자, 그러면서 최소한 봄철이라도 지날 동안에는 종합으로 해줘라. 적과라는 말을 합니다. 적과라는 말은 과실을 속가냈다는 말이에요. 속가내다. 과실을 속가내고 5개 달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엄지, 큰 것만 남겨놓고 4개를 따냅니다. 이런 걸 적과라고 해요. 적과를 하기 전까지는 종합으로 좀 해줘라, 우리도. 그때 날씨도 추워서 벌도 잘 안 날라오면 열매가 잘 안 열리고 힘들지 않냐. 종합으로 좀 해줘라. 그래서 적과하기 전까지는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으로 좀 해줘라. 종합위험 방식으로 좀 해주고, 적과 전까지는.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해도 좋다. 속가내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생긴 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품목은 전부 다 종합위험 방식 해주면서 우리 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는 특정위험만 하냐. 적과 속가내기 전까지만이라도 종합위험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특정위험 방식에서 그 보험의 양태가 보험이 계속 그렇게 특정위험 방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종합위험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위험이 있고 종합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적과 전이라도 종합에 해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위험 방식을 적용하던 품목들이 있었는데 풍년이 왔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울상을 짓는 거예요. 울상을 지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왜 울상을 짓냐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100kg만 쌀을 생산하면 키로당 10,000원씩을 받아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per 킬로그램당 이렇게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니 풍년이 와가지고 150kg 50kg 증산이 됐습니다. 150kg 풍년이 왔으니까 이렇게 흐뭇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킬로그램당 얼마냐면 6,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킬로그램당 6,000원. 보통 100kg 날 때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50kg 쌀은 더 무겁게 들여다 놨는데 시장에 내다 팔아보니까 6, 5, 30, 6일은 6, 9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농민의 입장에서 많은 쌀을 걷어들이고 실은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지 울상을 지으니까 그때 생각해낸 정책보험이 무엇이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보장을 합시다 하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 그래서 100만 원의 수익을 하시던 분이 풍년이 들어서 90만 원밖에 안 됐을지라도 옛날에 이 10,000원 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때 받았던 값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씩 다 주면 150만 원 너무 많으니까 한 8,000원이나 9,000원이라도 줘서 풍년이 들은 만큼 조금 기쁨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없겠습니까? 이게 생긴 게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 바로 그렇죠. 아니 나는 쌀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과실도 아닌데 너희들은 고추 없으면 김치 담궈 먹을 수 있니? 고추 농사를 짓는 경작자분께서 갑자기 흥분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고추가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일도 아니라. 그래서 이 고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나도 생산비는 보장해줘라. 생산비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생산비 보장. 물론 농업수익 감소 보장 전에 생긴 겁니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산비 보장 방식이 생긴 겁니다.
왜? 고추가 없이는 김치를 담글 수 없으니까. 고추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방식. 생산비란 바로 고추를 심어가지고 추수하기 전까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이 생산비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태풍이 와서 고추가 후룩 넘어지면 생산비는 어디에서 건지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손해평가에서 쓰는 보험금을 주는 방식들을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자.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아니다. 종합적으로 다 하자. 몽땅 모든 위험에 대해서는 다 하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는 다 하자. 이것은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적과 속가내기, 과실을 속가내기 전에 5개가 한꺼번에 과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에 5개가 열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4개를 따낼 때 그걸 적과라고 그랬죠?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으로 해주고 적과 후에는 특정으로 하더라도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해줘라.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 없이는 못 살으니까 고추의 생산비에 대해서는 꼭 해주자. 이렇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 됐습니다. 다음, 가격이 너무나 하락하면 풍년이 들었을지라도 불상이 된다. 농업수입 감소에 대해서 좀 보장해줘라.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대강 방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전혀 상관없이 수업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단원별 문제집을 어떻게 하냐면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메일을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개인 메일을. 근데 답신이 없습니다. 단원별 문제집 저한테 입금을 해 주셨는데 6월 17일 날 입금을 하셨어요. 이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냐면 제주시 1동에 2동이라는 동네에 사시는데 가운데 빼고 김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없어서 택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014-3221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답답한 것이 있으면 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